2024년에 미국 대선 당시에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는 것을 방해하려는 부정선거를 막았던 삼총사, 특히 이제 이 도미니언 서버, 도미니언 보링 머신스의 인터내셔널 서버, 메인 헤드쿼터에 있는 서버를 공격해가지고 무력화시켰다라는 그 공적이 이야기가 되고 있는 삼총사 중에 한 명이죠. 패트릭 번. 이분이야말로 진짜 삼총사 중에서 가장 열정적인 인물이라고 봐야 됩니다. 본인이 억만장자였는데 본인 재산 다 털어넣어가지고 스마트매틱 직원들 매수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공개하게 만들고 왜 이 부정선거가 전산 조작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모든 방법들을 다 밝혀낸 사람이 바로 패트릭 번입니다. 그런데 이 패트릭 번이 X에다가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X에다가 중국 공산당이 한국 선거를 조작했다. 이런 말을 썼습니다. 패트릭 번이. 지난 금요일 밤에 X에다가 현직 대통령이자 정당한 승자가, 그러니까 여기서 현직 대통령이라는 것은 당시의 현직 대통령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정당한 승자가 선거 자료를 압수하고 조사하기 위해 계엄령을 선포했다. 그로 인해 그는 지금 정신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뭐 한국에 계신 분들은 이게 누구 얘기하는지 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정당한 승자였는데 선거자료 압수하고 조사하려고 계엄령을 선포했고 그것 때문에 지금 종신형을 받고 복역 중이다. 이런 말을 여기다 쓴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런 말도 썼습니다. 2024년 11월 선거에서 만약에 트럼프가 패배했다면 그런 일이 똑같은 일이 벌어졌을 것 같다. 그러면서 여기다가 영어로 이야기하면 oops 그랬습니다. oops. 아유 큰일 날 뻔했네. 뭐 이런 거죠. 트럼프 대통령이 2024년 대선에서 부정선거로 졌다면 윤석열 대통령과 똑같은 취급을 당했을 거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결국은 종신형 선고받고 감옥에 갔을 거다라는 이야기. 이 같은 발언은 이 데이빗 여 8604라는 X 계정을 가진 분이 대한민국 사전투표 주변에 중국인 관광버스가 왜? 라고 써놓은 것에 대한 댓글로 달린 겁니다. 이 여라는 분이 쓴 이 글의 원문 내용을 보면은 이런 말이 나옵니다. 한국에서 발생한 부정선거에 중국 공산당이 개입되어 있다는 사실, 이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요. 이게 지금 미국 내에 있는 이 패트릭 번 같은 부정선거 전문가한테 이렇게 지금 확산이 되어져 있다. 올해 들어서 작년하고는 완전히 분위기가 다른 건데요. 지금 미국 정부뿐만이 아니라 지금 트럼프 행정부는 확실하게 지금 이재명 정부를 패싱하고 있고요. 대화를 안 하려고 합니다. 사실은 지금 트럼프 대통령 스스로가 이재명 정부를 지금 패싱하려고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하지만은 기본적으로 미국 내에 있는 다른 일반인들 그리고 의회 의원들 이런 분들이 과거에는 한국 정부에 대해서 뭐 좌파라고는 하지만 어쨌든 대화는 할 수 있고 같이 한미동맹 관계는 흐트러지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을 했거나 혹은 뭐 중도좌파, 더불어민주당을 중도좌파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공식적으로는 미국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을 중도좌파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런 식의 입장을 가지고 있었고요. 부정선거에 대한 이야기는 부정선거 의혹이 제기된 거는 알고는 있지만은 뭐 부정선거 문제가 그렇게 쉬운 게 아닌데 이거 증명할 수 있겠어. 뭐 대충 뭐 이런 식으로 넘어가려고 하는 그런 분위기가 사실은 더 많았습니다. 마가 유권자들 중에 일부 층이 한국에서 부정선거가 있었다라고 증거들을 제시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게 메인스트림에까지 깊이 들어갔다라고 보기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들어서 분위기가 서서히 바뀌고 있고요. 요즘 들어서는 뭐 거의 많은 사람들이 더 확신을 하고 있는 모습을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 내에서는 한국의 현 정권이 부정선거에 의한 부적절한 정권이다라는 의견조차 지금 확산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이 발단이 됐던 여 씨가 쓴 글에 보면은요, 부실 선거가 아니고 부정선거다라고 지금 표시하는 모습이 있고요. 이 밑으로 보면은 중국 공산당과 한국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뒷받침하는 전국적 대규모 한국 선거 사기 이렇게 제목이 달려져 있습니다. 신사숙녀 여러분, 현재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심각한 상황에 특별히 주의를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라고 썼습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애국자들은 중국 공산당이 사전 조작된 선거를 통해 대통령에 앉힌 꼭두각시 이재명의 도움을 받아 대한민국을 집어삼키려 한다고 믿습니다. 저희 자유를 사랑하는 시민이자 애국자들은 이를 막기 위해 목숨을 걸고 투쟁하고 있습니다. 이런
뭐 제가 다 끝까지 다 읽어드리진 않겠습니다. 그런데 구구절절 이런 이 내용의 글을 쓰고 있습니다. 이 해당 게시글이 올려졌던 거는 지난 1월 3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게 X에 올려진 글이다 보니까 리트윗되고 계속 돌고 돌다가 지금 패트릭 번한테까지 오게 된 겁니다. 근데 이게 처음 시작은 1월 30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제이크 L이라는 계정에서 올린 글이 있는데요. 그 동영상을 하나 올렸습니다. 그 설명도 없이 그냥 동영상 하나 올렸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강남구 선관위 2라고 달려져 있는 그 표시가 되어져 있는 거고요. 2024년 4월 5일 밤 11시 33분에 녹화된 것으로 표시가 되어져 있는데 선관위 직원들이 투표함에 있는데 봉인지를 그냥 뜯습니다. 뜯어내고 그리고 옆에 잔뜩 가지고 있는 투표용지를 계속 투표함에다가 집어넣는 봉인지가 붙어 있던 거를 떼어내고 거기에다가 투표용지를 막 집어넣는 이 영상을 보여줍니다. 이 영상을 보고 타라오 박사가 리트윗을 했는데요. 이 비디오를 볼 때마다 그들이 얼마나 노골적이었는지 믿을 수 없다 이렇게 써놨습니다. 이게 1월 30일에 벌어졌던 일입니다. 근데 1월 31일 날 한국의 박주현 변호사가 그걸 다시 또 리트윗합니다. 한국 부정선거범들은 너무 뻔뻔하고 선관위가 주도적으로 개입하고 있다 이렇게 글을 달았습니다. 박 변호사의 게시글이 2월 1일 그 다음날 또 I love holy Korea라는 계정에 의해서 또 댓글이 달려집니다. 비시민 투표 선거 부정이라는 제목 아래에서 미국에서는 민주당 로비스트들은 애리조나 선거에 투표하는데 꼭 시민이어야만 하는 거야? 라고 말한다. 그들은 비시민권자의 투표권을 원한다고 노골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알렉산더 콜로딘 애리조나 주 하원 의원이 폭로했다. 이렇게 밝히고요. 또 한쪽에 그 옆에다가는 한국에서는 김은혜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중앙선관위를 폭로했다면서 외국인 등록을 마친 경우 실제 거주지를 유지하지 않아도 한국에서 투표할 수 있다고 쓰여 있다. 이렇게 링크를 걸었습니다. 이게 이제 그 영상이고요. 요 해당 영상을 보시면은 지금 이제 보시는 것처럼 봉인지를 이렇게 띄어내죠. 봉인지를 띄어내고 그리고 입구를 엽니다. 입구를 열고 거기에 지금 투표용지를 집어넣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는 겁니다. 근데 이 영상 단 것에 타라오 박사가 이 영상 볼 때마다 도대체 믿어지지가 않는다라는 이야기를 붙인 것이고요. 이 타라오 박사가 그렇게 한 것에 대해서 이 박주현 변호사가 한국 부정선거범들은 너무 뻔뻔하다 뭐 이런 글을 달았던 것인데 이 박주현 변호사의 요 리트윗에 이 I love holy Korea라는 분이 또 댓글을 단 겁니다. 이 댓글에 보면은 미국에서는 애리조나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거죠. 꼭 시민권자만 투표해야 되는 거야? 뭐 이런 말을 했다. 이 사람이. 그런데 지금 한국에서는 이 김은혜 국회의원이 이런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외국인도 투표할 수 있다. 한국도. 박주현 변호사가 이거를 다시 게시하면서요. 이 선거인 명부가 없는 사전투표 시 사전투표소 주변에 중국인 관광버스가 많은 건 우연일까? 박 변호사의 게시물을 데이빗 여라는 계정이 5월 15일 게시하면서 대한민국 사전투표소 주변에 중국인 관광객이 왜? 라고 시작하는 긴 글을 달았고 여기에 패트릭 번이 댓글을 달게 됐다. 한국에서의 부정선거와 관련한 의혹과 폭로는 소셜미디어를 돌면서 결국에는 미국에서 가장 부정선거의 실체를 정확히 파악하고 파헤친 인물에게까지 연결이 되게 된 겁니다. 이게 지금 소셜미디어의 놀라움, 강력함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인데요. 입을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국제적으로 이미 다 퍼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 한미 부정선거 공동조사단의 한국 단장을 맡고 있죠. 박주현 변호사. 지난번 3월 달에 CPEC에 와가지고 마이필로 사장님, 그분하고 만나가지고 한미 부정선거 공동조사단을 만들자. 그래서 지금 이 미국 쪽에서 온라인 쪽에 부정선거 해킹을 막아줄 수 있는 감시단 돌리겠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와 있고요. 그럼 한국 내에서도 지금 부정선거 막는 감시단 활동에 들어가겠다. 이런 이야기들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여기 박주현 변호사가 패트릭 번의 게시글을 캡처해서 자신의 페이스북 담벼락에 소개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썼습니다. 중공 개입 부정선거는 이제 세계적으로 공공연한 사실이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미국 내에서도 중국 공산당이 미국 선거에 개입했다라는 것은 팩트로 받아들입니다. 사실로 받아들입니다. 근데 그 방법이 뭐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는 겁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방법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전통적인 방법은 뭐냐 하면은 이 여론 조작, 가짜로 SNS 계정들을 만들거나 가짜로 언론사를 만들어 놓거나 가짜로 사람들을 스파이를 심어 놓고 여기저기에서
가짜 뉴스들을 퍼뜨리는 거죠. 그래서 여론 조작을 하는 겁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뭐냐면 TDS라는 것 자체가 결국은 외세에 의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공격인 것이고요. 이것은 결국 선거 개입인 겁니다. 선거 결과에 영향을 주기 위해서 이러한 작전을 벌이고 있는 것이죠. 선동선전. 근데 이 단순하게 이러한 정도 수준으로 멈추는 게 아니고 이건 전통적인 방법이고 상당히 오래전부터 한 20여 년 이상 전부터 이제는 아예 직접적으로 가짜 투표를 하게 하는 그 방법도 참 다양하다라는 거죠. 가짜 신분증을 만들어서 미국으로 보내고 그 가짜 신분증을 가지고 이 시민권자가 아닌 사람들이 투표 현장에 가지고 투표를 하게 만드는, 심지어는 가짜 신분증을 가지고 유권자 등록을 하게 만들고 우편 투표용지를 받아서 우편 투표를 하게 하는 그런 방법들이 동원이 되고 있었다라는 이야기이고, 거기에다가 더 나아가서 해킹을 통해서 아예 대놓고 전산 조작질까지 하고 있었다. 뭐 이런 겁니다. 여러 가지 방법들이 동원이 되고 있다. 베네수엘라 쪽에서 나온 이야기는 뭐냐? 14가지 패턴이 있다. 이거를 같은 지역에서 이 옆에 붙어있는 동네에는 절대 같은 방법을 쓰지를 않았다는 겁니다. 14가지 방법이 있는데 서로 다 다른 조합을 만들어가지고 다 다른 방법을 했기 때문에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동네에서 발견된 부정선거 수법이랑 옆 동네에서 발견된 부정선거 수법이 다르기 때문에 도대체가 한 사람이 이걸 기획했다는 걸 상상을 하지 못하게 그렇게 작업을 했다라는 이야기까지도 나와 있습니다. 그 정도로 지금 아주 부정선거 판을 만들어버렸다라는 이야기. 그게 지금 팩트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기존에 시민권자가 아니면 투표하지 못한다라는 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Save America Act라는 것을 만들어서 우편 투표하지 못하게 해야 된다, 종이 투표해야 된다, 당일 투표해야 된다라는 주장을 지금 계속 밀어붙이려고 하는 겁니다. 그게 지금 쉽지 않은 상황이긴 합니다만 어찌됐든 선거를 바로잡기 위한 노력을 지금 미국에서 계속 펼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다. 끝까지 부정하려는 사람들이 아직까지도 있습니다. 미국에도. 부정선거 얘기하면 음모론자 취급하는 건 아직까지도 미국의 언론들, 뭐 뉴욕타임즈, CNN 뭐 이런 좌파 언론들은 아직까지도 부정선거를 미국에서 얘기하면은 음모론자로 이야기하고 근거 없는 주장으로 자꾸 그냥 밑도 끝도 없이 그냥 근거 없는 주장으로 이야기합니다. 법원에서 이미 다 판결 나와가지고 다 패소했는데 무슨 소리야? 이러고 맙니다. 한국도 지금 똑같이 그렇게 하고 있죠. 진실을 덮어버리는, 가짜뉴스가 진실을 덮어버리는 이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근데 어쨌든 진실은 진실입니다. 변하지 않습니다.